저걸 먼저 시작을 하고 내가 이따가 줄게. 지난주에 했었던 기본적인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자기장, 여기 이제 자기장인데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되지. 나침반 N극 방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B는 S분의 파이라고 썼었어. 그리고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자속이었었고 자기선속이라고도 부르고, 쉽게 말하면 자기일직선의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자기선속은 조금 낯설지만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를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얘를 줄여가지고 테슬라로 쓰고 있지. 이 자기력선이랑 관련해서 3번 자기력선이랑 관련해서 우리 결국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건 자기력선의 밀도량, 자기력선의 밀도,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밀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자기력선의 특성은 뭐냐? 단일 패곡선이더라. 단일 패곡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위에다가 쌍각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 N극이 향하는 방향, 여기서는 여기를 향하고, 여기서는 여기를 향하고, 뭐 여기는 여기를 향하고, 여기 향하고, 여기 향하고, 여기 향하고, 뭐 여기 향한데 쭉 그려보니까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이 내부까지도 확인을 해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자기력선은, 자기장은, 혹은 자기력선의 방향은 외부하고 내부를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한다. 그런데 자석의 안쪽에서는 S극에서 나와서 N극을 향한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딱 돌면 단일 패곡선이 되는 거지. 이 단일 패곡선이란 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가, 뭐 첫 번째는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 뭐 교차도 되지 않는다. 혹은 뭐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중간에 나뉘어지지 않고 교차도 없고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단일 패곡선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막대자석 주위에 있는 자기력선을 가지고 자기장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지. 자기력을 받는 공간이야. 그래서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하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원래 이렇게 자석만 자기장을 주변에다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래.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대. 직선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고, 원형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솔레노이드,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도 있지. 솔레노이드. 이거를 우리는 코일이라고도 부르죠. 직선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K 곱하기 R분의 I인데 K 값은 달라.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채승이고 쟤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채승인데 상수값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상수값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어떤 원인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솔레노이드는 K 곱하기 K 땡땡에다가 NI라고 쓰면, 자 이제 공통점부터 비교를 해보자. 공통점 셋 다 전류와 비례한다. 야, 그러니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고 처음에 조건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류와 자기장이 비례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전류가 더 세게 흐르면 주변 자기장은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거리가 이곳과 이곳에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은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직선도선 주변의 자기장, 얘는 그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고, 얘는 원형도선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이야.
그래서 R이 그냥 거리가 아니라 반지름이라고 해줘야 돼요. 반지름.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만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원형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이지. 오른나사 법칙. 자, 항상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짝대기가 자기장이고, 뭐 하여튼 동그라미가 있으면 짝대기가 하나씩 있어. 그래서 저 동그라미가 만약에 전류면 짝대기가 자기장이고, 짝대기가 전류면 동그라미가 자기장이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가 만든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 동그라미처럼 생긴다는 것이 오른나사의 법칙인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전류가 흐르면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여기서 X는 들어가는 방향을 의미했었지.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 자기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였지. 여기서 이 가까이 도선 쪽, 이 원형 도선 쪽으로 가까이 가면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 커진다. 왜? 얘가 하나가 이 직선 도선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직선 도선의 거리가 가까우면 자기장은 커지는 거니까 이 직선 그 원형 도선에 가까이 갈수록 커지고 중심으로 가면 작아진다는 거야.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원형 도선 이 내부에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야. 이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균일하지 않다. 그런데 솔레노이드 코일은 원형 도선이 둘둘둘둘둘둘둘 줄 세워진 채로 말려져 있는 이런 그림이잖아. 그러면 얘는 원형 도선이 감겨져 있으니까 내부에 균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식을 딱 봤더니 거리가 없어. 거리가 없다는 거는 야 우리 막대자석 공부할 때도 공부했었지만은 여기서 멀어지면 약해져야 돼. 그런데 거리에 대한 어떤 특성이 없단 말이야. 물리적 특성이. 그 말은 얘는 거리랑 관련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 자기장은 아니라는 거야. 외부 자기장이 아닌 거지. 왜? 멀어지면 약해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내부 자기장입니다. 합리적으로 내부 자기장인데 또 거리가 없네. 그 말은 균일하다는 거야. 쟤와는 다르게 이론적으로는 균일한 겁니다. 그래서 원형도선과 솔레노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균일하지 않다와 균일하다의 차이가 있음. 물론 우리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를 얘기할 때 직선도선이랑 솔레노이드는 무한히 긴 도선만 가지고 얘기해. 짧은 도선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무한한 긴 도선이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우스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고 그때 그 양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만 하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걸 봤고 이거랑 관련된 예시들이 뭐 이런 거 있었지. 짠짠. 자꾸 학원에서 문자가 오는데 오늘 또 누가 결석을 한다고 못한다고 하거나. 창의비가 오늘 모른다고. 창의비가 오늘 모르고 아니 혁규 짝꿍인데 창의비가 안 와서 심심하겠어 이따가. 괜찮습니까? 쉬는 시간에 항상 밖에서 그 학원 그 입구 앞에서 애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돈 듣고. 미안해요. 자, 계속할게요. 끊겨서 미안합니다. 여기 청여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정빈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듣고 갑시다. 자, 전류가 뭐 이렇게 흐를 때, 이 녀석이 만든 자기장을 들어가고 나오는 걸로 먼저 체크를 하고 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얘도 따로 체크를 하고 얘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들어가고 나오고를 체크한다.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한다. 그 다음에는 이 공식을 따라서 거리에 따른 자기장 세기를 표시를 한다. 각각.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다른 방향이면 빼고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따져가면 돼. 핵심은 방향을 먼저 꼭 따지세요. 방향 따지고 크기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장 합성은. 자, 여기까지가 자기장이었고 자석이 만드는 것과 전류가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력이지.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도 잠깐 써놨지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갖는 공간이야. 자기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고 하나는 밀어내는 청력이 있어. 그래서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지. 그리고 N극과 N극 그리고 S극과 S극은 서로 밀어내.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럼 도선과 자석 사이에서도 힘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다면 힘을 어디로 받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로 배웠고 누군가는 이걸로 배웠을 텐데 난 이거 안 쓴다 그랬어. 난 이것만 할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장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힘을 아래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된다 그랬지. 힘을 아래쪽으로 받아요. 이걸 이용한 것이 전동기였죠. 전동기 해서 N극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S극이 있는데 짠짠짠짠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에 코일이 쓱쓱쓱쓱쓱쓱쓱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면 이 코일의 각각의 부분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 얘는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기장은 N에서 S극 저쪽이니까 힘을 아래로 받겠지. 그래서 이쪽 코일은 아래쪽으로 힘 받아 내려오려고 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이쪽으로 자기장을 받으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 코일은 위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쪽으로 와. 그럼 전류가 나오지. 자기장은 저쪽인데 그럼 힘을 저쪽으로 받아요. 얘가 제자리로 왔는데 힘을 저쪽으로 받으니까 돌아가려고 해. 그럼 이게 전동기가 아니지. 전동기는 계속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필요한 장치가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끔 이 사이에 정류자라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어 가지고 얘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 코일의 선이 플러스 극이 되고 이 녀석이 넘어가면은 이 코일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놓은 녀석이 정류자야. 이게 중학교 때 배운 학교가 있고 안 배운 학교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정류. 아마 다이오도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도 기억날 거야.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장치. 그게 정류자야. 여기서도 그렇게 쓸게. 전류의 방향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장치가 정류자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석과 도선 사이의 힘을 봤어. 자석과 도선 사이의 힘을 본 게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도선끼리는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유, 받겠지. 도선끼리 받는 힘도 자기력입니다. 짠! 아까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 두 도선은 가까이 끌려가게 서로 밀어내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혁규는 항상 하듯이 대답 대신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의사표현을 하셨어요. 그 우리 민주사회에서는요 의사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지금 우려가 돼. 우리의 의사표현은 예 아니오로 단련이 돼 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안 맞아? 틀려요. 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네. 아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 여러분들 화이팅해요. 의사라는 건 중요하지. 저기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우리 윤호는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을까? 장래희망이 뭡니까? 건축이에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건물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전자기도 같은 걸 쓰기도 하니까요. 파이팅! 자, 도선끼리 받는 힘. 얘네들은 잡아 당길까 말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 그럼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 앙페르 법칙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는 걸 만든다는 거야. 내가 이 빨간색으로 그린 도선은 여기다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는데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힘을 어디로 받습니까? 왼쪽으로 받겠지. 얘가 왼쪽으로 받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준 거야? A라고 쓰고 B라고 주면은 A가 B를 잡아당기지. 그럼 바로 나와요. 작용반작용은 항상 어디서든 적용되니까. A가 B를 잡아당겼으면 B도 어떻게 해야 돼? A를 잡아 당겨야지. 볼 것도 없겠지만 확인. 자, 이 파란색 도선은 자기장을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를 만들어서 이 왼쪽 편에다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는데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졌으니까 힘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대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내가 이게 잡아당겨 이렇게 했지?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전 잘 받아들였어요. 맞추셨어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를 가지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도선이 우리 맨날 애들이 손을 잘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거 도선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요. 자, 자기장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요. 갑자기 이래.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전류가 흘렀고 내가 물어보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물어보는 건 자기력을 물어보려고 질문했던 거니까 전류가 어디야? 이렇게요. 그럼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어떤 상태야? 이쪽이요.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 아래쪽.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게 맴도는 거야. 자기장은 아까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치? 얘가 이렇게 도선의 전류가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사람은 없지? 중학교 때 다 뗐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자기장,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따로 써보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때 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같은 방향의 자기장들이 더 만들어진 거야. 합성을 해보면 자기장이 더 조밀해진 거지. 아까 내가 자기장은 밀도라고 했잖아. 자기력선의 밀도. 위쪽은 뭔가 세졌어요. 근데 아래쪽은 원래 외부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있었는데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니까 서로 상쇄가 돼버렸지. 그래서 약해진 거야. 듬성듬성해졌다는 거지. 그럼 이런 불균형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엔트로피 법칙이 그거였잖아. 연력학체 2법칙.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흘러간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얘도 그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아래쪽으로 가면 되지. 이게 자기력의 어떤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 여기서도 이게 만족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아까 빨강색으로 그려놨던 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만들어 써볼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걸 만들지. 다시 이렇게 흐르면 들어가고 나오는 걸 주변에다가 만들어놨어. 그 다음 파란색 또 위쪽으로 흐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만들어놨지.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같으면 더하고 다르면 빼라 그랬지. 같으면 더해. 세짐 같으니까. 얘는 다르니까 빼야지. 그러면 약해짐. 양쪽은 센데 이쪽은 센데 얘는 약해졌잖아. 어디로 힘 받아야 돼? 약해진 쪽으로 힘 받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나 저렇게 해석을 하나 공통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기본적인 자기력이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전동기 이외에 이 상황이랑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게 전류계, 전압계 하나만 쓸게.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어디서 탈탈 털리고 온 느낌으로 좋아. 이게 고등학생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고등학생들이 보면은 얼굴 표정에 안타깝다. 힘내자. 힘내자. 전류계가 이 자기력의 대표적인 예시고, 스피커가 유명한 예시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다 쓰는 게 뭔 의미가 있겠니? 여기다가 전자석 하나만 더 쓸게. 전자석. 내가 전자석을 써놓은 이유는 자기력을 받는 게 자석끼리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석끼리도 힘 받지만 자석과 XX와도 힘을 받는 거야. XX, XXX, XXX라고 써야 되겠구나. 자성체랑도 자기력을 받아요. 자성체, 자성체. 우리 전자석은 이 자성체들과 관련이 있는데 자성이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해보자. 자성. 자성은 자석의 성질이지. 자석의 성질이야. 간단해. 자석의 성질. 자성을 띠게 됐다. 그러면 자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자성을 띠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자화된다고 얘기해. 자화. 자석의 자성을 갖게 돼. 요거를 자화라고 해. 그러면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을 자성체라고 하는 건데, 걔네들은 왜 자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원자는 하나의 자석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이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이 전자 혼자서도 스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공전이고 이거는 자전인데 얘는 궤도운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전하는 거는 스핀 운동한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궤도운동은 만약에 이쪽으로 했을 때, 그리고 스핀도 이쪽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자. 전자와 전류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 그래서 궤도운동을 이렇게 했으면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되고, 스핀을 이쪽 방향으로 했으면 전류는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지. 이랬을 때 자기장 만드네. 전류가 만든 자기장,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서 궤도운동하는 전자도 원자를 하나의 자석처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스핀 운동하는 이 전자 하나 자체도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장의 특징, 자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와 전기의 가장 큰 차이인데, 자화, 그러니까 우리 전기, 전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독립적으로 구분시킬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자석은 잘라도 항상 반대쪽에는 다른 자극을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쌍극자라고 불러요. 자기 쌍극자. 항상 붙어 다닌다는 뜻이야. N극, 반대편은 S극이. 자기 홀극이 존재했던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빅뱅 직후에. 그래서 그 자기 홀극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고 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었어. 그게 1970년대쯤이야. 자기 홀극을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못 찾았습니다. 원래 빅뱅 이론에 따르면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게 안 찾아지면은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려버리게 된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우리는 빅뱅 이론이 맞다고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치? 대충 맞다고.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두 가지 말고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과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이게 빅뱅이 되고 나서 얘가 천천히 커진 게 아니라 급팽창을 했대. 그래서 자기 홀극이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확 팽창을 하니까 자기 홀극들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너무 먼 곳에 여기저기 퍼지다 보니까 거의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뭐가 좋지? 너네가 100원짜리를 저 우주에서 저 밖에서 지구에다 던졌어.
그 100원짜리를 찾으려고 집으로 계속 돌아다녀봐. 찾을 가능성이 커, 작아? 매우 작지. 그런 느낌으로 자기 월급이 어딘가에 있지만 우리가 못 찾는 이유는 급행창에서 그렇다. 아주 대단한 이론 아니야?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집니다. 급행창 이론으로 그 있었던 여러 가지 구멍들을 메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자기 월급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학교에서 자기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억은 해두고 계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자기 월급이 어쩌고 저쩌고 썰을 풀시게 되면 기억은 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어디인가에는 자기 월급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 월급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쌍극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이거지! 왜 자기는 쌍극으로 같이 다니냐? 물질 자체가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가 자석이 될 때 N극과 S극은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쌍극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홀극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 그건 나중에 대학교 일반 분리에서도 안 배우고 나중에 전자기학 정도 들어만 배울 수 있을 거야. 대학교 2학년 때. 아마 일반적인 공부에서는 다 할 거니까 아니야 거기서도 안 배울 가능성이 크겠는데 핵물리까지 양자역학은 가야 배우겠다. 근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을 4학년 때 배우게 될 거라서 몰라 나중에 해.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궤도 운동을 하는 것과 스핀 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원자는 하나의 자석이 되고 양쪽이 항상 N극과 S극은 붙어 다닌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물체, 자성체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게 물체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하나의 자석이잖아. 그러니까 자석과 자성체도 서로 자기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제. 그런데 그 정도와 그 방향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해. 이게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는요, 이 원자들이 보통 우리가 서로 궤도 운동 방향은 제각각이다 보니까 서로 상쇄되고 상쇄돼서 다 더해보면 0에 수렴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궤도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은 보통 언급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걸 언급하냐 하면은 우리 전자의 스핀에 대한 걸 언급을 해. 화학할 때 배웠을 텐데 오비탈에서 파울리 베타올리를 다 배웠지.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에 스핀장의 양자수를 가지는 친구가 있으면은 플러스 2분의 1을 또 가질 수는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져야 돼. 너무 당연하지. 전자와 전자는 밀어내야 되는데 이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스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밖에 없지. 그럼 이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이 위쪽은 S극이 될 거니까 서로 붙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모든 원자들이 다 이게 채워져 있진 않지. 가끔 홀전자가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 홀전자가 제일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홀전자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은 홀전자가 많으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으로서 작동을 잘해. 그러다 보니 구역마다 한쪽 방향으로 배열된 원자들, 한쪽 방향으로 배열된 원자들이 많아. 물론 다 다운 얼마? 0인 거지만. 그리고 우리 상자성체는 홀전자가 있어요. 홀전자가 있는데 홀전자가 너무 적어. 개수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이 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여기 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상자성체야. 약하다는 거야. 얘는 강하다는 거고. 그럼 반자성체는 홀전자가 없어요. 홀전자가 없어서 이 안에 원자를 그리긴 하지만 이 원자는 자석이 아니야. 이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다면 여기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우리 강자성체는 그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다들 한쪽 방향으로 배치를 예쁘게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성체가 되는 것이 이런 물질을 어디다 쓰는 거니? 전자석에 쓰는 거야. 그 물질의 대표적인 친구 두 개 외워놓으라고 그랬어. 철과 니켈.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지구 내핵과 외핵에 있는 친구들이지. 그래서 외핵이 대류하면 지구가 뭐가 된대? 자석이 된다는 것도 그거랑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강자성체는 누구랑 누구를 외워주면 돼요? 철과 니켈. 혹시라도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면 따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있어도 얘가 있어도 들어있는 원자 자석의 수가 작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배열은 하더라도 약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부의 자화가 약하다. 얘는 자화되는 정도가 강하다. 얘는 약하다. 그럼 반자성체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초전도체가 이 친구죠. 반대로 돼. 갑자기 반대로 외부 자기장이 오면 그거를 내부에서 상쇄를 시켜버려. 내부에서 상쇄야. 내부에서 상쇄. 내부는 자기장이 상쇄가 되버려. 그러면서 미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요게 이제 말 그대로 자화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이거 세 개 외우라고 그랬어. 물, 유리, 구리. 그래서 진짜 정말 센 자기장을 물에다가 갖다 대면 불이 밀립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텐데 용산고에서 작년 이쪽 단원 시험 문제 중에 서술형 문제가 하나가 그게 있었어. 개구리가 자석 위에 뜬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개구리는 생명체는 물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반자성체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초전도체가 가능한 친구들이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임기온도보다 낮을 때 자기장을 상쇄시켜서 어떤 물체에 의해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게 반자성체였어요. 해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예시를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큰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우리 구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구리와 관련된 전자기 유도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도 40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을 하고 나서 아까 프린트 오늘 안 가져왔지. 저기 주연이는 교재 다 갖고 왔지? 네. 안 가져온 친구 거? 안 가져온 친구는 내가 이따가 드릴게. 윤호는 야구 좋아해? 안 좋아해? 요즘은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다. 전자기유도 여기부터 쓰면 되나? 전자기유도를 벌써 세 번째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전 수송할 때 한번 배웠고, 세 번째 나올 거야. 그럼 뭔가 조금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겠지? 전자기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유도기전력이라는 단어야.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씁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일컬어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불러. 패러데이 법칙. 내가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했었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서양인들의 성은 우리나라의 성과는 다르게 그 가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커. 이름이 단순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기 너도 주원이고 너도 주원인데 너는 무슨 주원이냐? 그럼 쟤는 색깔이 약간 좀 갈색인 피부를 가진 존이니까 존 브라운이 되는 거고 뭐 저기 저 친구는 대장간인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존은 존인데 그 뭐냐 이거 대장장이가 뭐지? 스미스 존 스미스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그래서 대부분 직업 그 한 지역 그 한 가문의 직업이 결정이 되면 대부분 물려가는 경우가 많아. 패러데이가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의 집에서 태어난 양반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을 기회가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실험 위주로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실험으로 알아냈어. 뭘 알아냈냐 하면 우리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패러데이가 실험으로 밝혀내보기 시작해. 그래서 알아냈는데 이 양반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방식을 잘 몰랐던 거야.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이 최종적인 정리는 거의 맥스웰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맥스웰 방정식으로 그 유명한 분이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암페르 법칙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가우스 법칙 두 개 있거든.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었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건 전자기파랑 그 이야기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전자기도를 쭉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전자기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이 아닌 게 하나가 숨어있어. 요거는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야. 얘는 렌츠의 법칙이야. 자, 그럼 각각의 법칙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패러데이라는 이 참 훌륭한 분이지.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시지도 않은 분이 이런 걸 해내셨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시간이죠. 아까 파이 자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세모는 변화량이지. 자속의 변화. 시간에 따라 자속이 계속 변하고 있으면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전력이라는 말은 뭘까요? 기전력은 전압입니다. 그럼 전압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는가? 사실 전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만들어지는 것, 하나는 쓰이는 것 이렇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한번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 자, 이렇게 있어. 3V야? 3ohm짜리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1A가 흐른다는 사실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건전지의 전압은 얼마야? 3V. 저항에서는 얼마의 전압이 걸렸어? 3V가 걸렸어. 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압은 구분해서 써야 돼. 이 건전지가 말하는 3V는 얻은 3V야. 그러니까 전압은 에너지 같은 거야. 에너지야, 에너지. 전류는 매개체 같은 거고. 그럼 3V를 얻었다. 그게 기전력이야. 3V의 기전력을 얻은 거야. 기전력의 뜻, 뭐가 가능한 거야. 거기서부터 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가능해진 거라고. 전압의 저희가 원래 그거였잖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보통 그렇게 말할 때는 기전력을 의미해. 그럼 여기서 3V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야? 쓴 거지. 3V의 에너지를 쓴 거야. 이때는 전압 강화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건 우리가 전기 쪽 공부할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리투 할 때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라서 미리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기전력은 얻은 겁니다. 뭘 위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으로서 얻은 거지. 그러니까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가 이제 흐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야. 그 전류는 유도 전류가 되겠지. 근데 기전력을 그냥 만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무슨 볼타전지, 화투에서 배울 텐데 볼타전지처럼 어떤 그 이온화 경향의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도해낸 거죠. 뭘로?
자기장을 주변에서 약올리듯이 변화를 주니까 기전력이 만들어진 거야, 전압이. 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전류가 흘렀으니까 알았지. 그리고 그 기전력 값은 얘네들이 결정한대.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석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자, 이거를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자석의 변화를. 아까 우리 자기장은 S분의 파이라고 했어. 그래서 자석은 BS야. 그러면 델타 파이. 이게 파이야, 파이. 자기력 선속, 자속, 자기선속 다 같은 말인데, 이때 도대체 뭐가 변한 걸까요? 자석이 변했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걸까요? 의사 표현의 단순함. 좋아.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된다는 뜻이야. 면적이 변하든지 자기장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석이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은 안 변하잖아. 그치? 자석이 만든 자기장은 안 변하는데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이 변한다고. 멀어지면 약해진 거고 가까이 오면 세진 거고. 그러니까는 누구 중심으로 보면 돼요? 코일 중심으로 보는 자석인 거야. 그것도 코일 주변은 상관이 없어. 코일 내부만 보는 거야. 그럼 코일의 면적이 변해도 되겠네? 코일의 면적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것도 되겠네. 그래서 면적이 변하든가 아니면 자기장이 변하든가 둘 중에 하나 변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자기장이죠. 요거는 면적이고요.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만 변하면 돼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야. 발전기가 대표적이지. 발전기는 가운데 코일이 있잖아. 양쪽이 자석이. 그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해. 뭐가 변해? 코일 돌면서 코일이 지나가는 그 면적이 변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산속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도기전력이 언제 세냐, 유도전류가 언제 많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자석이 셀수록 그리고 빨리 움직여줄수록 그리고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 이게 다 식속이 있지? 자석이 세다는 건 여기 있네. 자석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이 세면 얘가 변하기가 좀 쉬워. 그리고 빨리, 시간이 여기 있지. 짧으면 커지지. 그 다음 요게 코일의 가문수. 코일 가문수가 크면은 세지. 그래서 변압기의 특징이 저거였잖아. 변압기는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한다. 요거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유도기전력에 대한 이야기. 진짜 이게 진짜 더러운 일이긴 한데 정말 그렇게 내는 경우를 내가 3년 전인가 한번 봤어. 패러데이 법칙을 써라.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서술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 하면은 어디까지가 기억이나? 단위 시간당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속이 변하면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와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이거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거. N극이 가까이 온다. N극이 멀어진다. N극이 가까이 오면 이게 가까이 오는 걸 막으려고 위쪽에 N극이 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방해한다.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내용도 같이 서술을 하면 틀려요. 패러데이 법칙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제거하고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패러데이 법칙이야.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 있지.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도망가면 잡아당긴다. 이거는 렌츠의 법칙입니다. 정말 더러운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선생님 어떻게 더럽다고 말하셨어요, 선생님인데. 뭐라고 해야 돼? 꼼꼼하신 선생님, 혹은 물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으신 선생님들은,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물리를 알려주고 싶은
구분해서 문제를 내십니다. 서술형이나 아니면 기억니은 디귿에서 렌츠의 법칙은 운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지. 요거를 패러데이 법칙이랑 섞어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지금부터. 이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럼 이제 저 렌츠의 법칙이랑 관련해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싫어. 혹은 싫어요. 자, 앵글이 가까이 오면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밀어야지. 밀려면은 이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아래쪽은 S극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다 알겠지만 그냥 과정이니까 N극이 도망가면 좋아 싫어?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당겨야지. 잡아 당기려면 위쪽이 S극, 아래쪽은 N극이 되어야 돼. 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이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지.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위쪽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 이때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면 되겠네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 하나 더 S극도 2개 써보자. S극을 2개 쓰고 가까이 온 거, 도망가는 거 짠짠. 그러면 S극이 와. 좋아 싫어?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막아줘? S극으로 밀어주면 되지. 그럼 반대쪽은 N극이 될 거고. 그 다음 S극이 도망가. 좋아 싫어? 싫어. 어떻게 해주면 돼? N극을 만들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되는 거지. 반대쪽은 S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아,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구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고, 아, 유도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만. 자, 해서 여러분들은 이 결론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 얘랑 얘가 같구나. 극이 반대가 되고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가 흐르는 그쪽 방향도 똑같구나. 그리고 극만 달라지면 반대, 극이 달라지면 반대가 되고, 또 얘랑 얘랑은 또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상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노리지. 문제를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 이거에 다들 이게 돼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지. N극이 가까이 오고 N극이 멀어진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솔레노이드 코일을 이렇게 감아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유계가 나왔을 때 긴장이 나요. 자, 쭉 이렇게 해서 검유계. 기억 1번과 2번의 전류의 방향은 같다. 그러니까 검유계를 통하는 전류의 방향 같은지 A, B점, A점과 또 B점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B로, B에서 A로 그 방향이 같냐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조금 세뇌되는 것처럼 얘랑 반대, 얘랑 반대면 얘랑 반대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싹 하고 낚여버려. 해봐야 돼 끝까지. 얘가 N극이 와. 그럼 위쪽으로 N극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흐르면 되지. 이렇게 흐르면 돼. N극이 도망가면 이 아래쪽이 N극이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 이렇게.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은 올라가네. 둘 다 올라가. 그래서 코일이 나왔을 땐 긴장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꼭. 그리고 어떻게 감겼는지를 확인해. 감긴 게 똑같이 감겼으면 반대가 되는 게 맞아. 근데 뭔가 좀 느낌상 다르게 감겼다. 무조건 해봐. 자, 그 다음 반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지간하면 다들 알고 있는 거야. 통합과학 할 때부터 들었던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런데 그게 물리용할 때 또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얘가 떨어져. 여기가 Q점이야. 여기는 P점이야. 이 자석이 떨어지고 이 자석이 떨어질 때 Q점을 지날 때와 P점을 지날 때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반대다, 안 반대다. 일단 반대다. 왜냐하면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실어서 이렇게 밀어내야 돼. 그리고 S극이 도망가면 극이 실어서 N극을 만들어서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해서 반대가 되면 되지. 그래서 Q점과 P점에서 만든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유도 전류 반대. 그 다음 Q점과 P점에서 자기력의 종류는 같은 종류야, 반대 종류야? 반대 종류지. 올 때는 밀어내고 갈 때는 잡아당겼으니까 청력과 인력이라서 반대가 되는 힘을 받아 청력과 인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자기력의 방향은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낚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자기력의 방향은 똑같지. 왜냐하면 얘가 올 때 밀어내는 힘 위쪽 방향이고 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잡아당기는 힘 위쪽 방향이니까 자기력의 방향이 같다가 돼야 돼.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한다는 말이 맞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느려지잖아.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도와주는 거고 반대로 주면 느려지는 거야. 지금 그 어떤 누구도 힘을 어디로 줬어? 운동의 반대로 줬다고. 내려가면 밀고 내려가면 땡기고. 그래서 이쪽 방향이면 반대로 힘주고 가까이 오면 이쪽 방향으로 힘주고 있어. 도망가면 땡기고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 자석이 아니야 이제. 자석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어. 공간.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을 그려봅시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완전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가기 시작해. 자, 1, 2, 3, 4, 5번이라고 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속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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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2번하고 4번이 되겠지. 아, 왜? 얘는 어쨌든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되고 얘가 생기려면 자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코일 내부에 자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석 변화가 없어. 얘는 자석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지. 얘는 가득 찬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얘는 자석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지. 얘는 계속 또 변화가 없는 채로. 자, 그래서 또 싫어요. 자석이 변하는 게 싫어요. 이 코일 내부에 자꾸 들어가는 쪽 방향에 자석이 만들어지는 게 싫어. 그럼 뭘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걸 만들어서 상쇄시켜야지.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얘는 안 흐르고 얘 빠져나가면 이 안에 있는 자석이 점점 줄어들지.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만들어야지. 사라지게 했습니다. 더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더 만든다고.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더 만들어 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만족. 그럼 반대 방향도 만족. 그런데 그게 지금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건가? 운동을 방해하나? 확인해보자. 이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흐르는데 이 도선이 있는 공간에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어요. 힘을 어디로 받습니까? 이쪽.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 받았으니까 운동을 방해한 게 맞지. 그 다음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쪽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공간에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어. 힘 어디로 받아? 이쪽. 빠져나올 때도 덜컥, 들어갈 때도 덜컥. 운동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으니까 운동을 방해한다라는 말도 다시 한번 성립을 하지. 그럼 질문. 얘는 힘 받았을 급이야. 얘는 그래 힘 받았다 치자. 얘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너네 단답형은 잘하잖아. Yes or no? 이런 책 대답을 안 해. 그 혹시 여러분들 저기 누구야? 아가사 크리스트 추리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 말 못하는 할머니가 나오셔. 말 못하는 할머니가 덩치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할 수 있는 거 그냥 눈만 깜빡 하는 거밖에 못해. 너네처럼. 미안하다. 아이들을 비하는 건 아니야. 야 너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 깜빡하고 못하시는 그런 분이 나오셔. 오해하지 마. 절대로 여러분들 비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살인사건 같은 게 생겼어. 그래서 그 살인사건을 이렇게 그냥 하시던 분이 할머니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혼자말로 중얼중얼 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끔뻑끔뻑 하시는 거야. 이 할머니 참 애들이랑 비슷하구만. 끔뻑끔뻑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 할머니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전한 게 모스부호였던 거야. 그래서 범인을 찾아.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모스부호를 보내고 있구나.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고맙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근데 미안해. 내가 모스부호를 못 배웠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모스부호를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더라고. 군대 다들 갔다 왔지? 모스부호 좀 다 배웠을 거야 아마. 자, 얘 힘 받아야 안 받아야? 해봅시다. 그래. 눈도 꼬박꼬박하네. 얘 힘 안 받지? 자기장이 없잖아 주변에. 얘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자기장이 없잖아 주변에. 그러면 얘는 힘 받아 안 받아? 받지? 눈깜빡이 굉장히 빨랐어요. 얘 힘 받아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이 들어가잖아. 아래로 힘을 받아. 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쪽에 반대로 받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래로 받아? 그래도 괜찮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도선이 일부가 들어가는 자기장에 걸쳐 있잖아. 힘을 위로 또 받아줘요. 얘가 아래로 힘 받을 때 얘가 위로 받으니까 R자임이 위아래로 0이 되니까 실제로 얘가 받는 힘을 다 더해보면 왼쪽 힘만 받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그럼 얘도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역, 니은은 힘을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고 해야 돼? 디귿, 리을도 힘을 받는다고 해야 돼. 더해서 0이 돼서 괜찮은 것 뿐이야. 얘는 힘 당연히 안 받는다고 해야 되고 얘는 힘의 방향이 이제 왼쪽인 거고. 도선의 부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뭐랑 관련된 거냐 하면 패러데이 법칙이랑 렌츠의 법칙에 대한 특히 더 렌츠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크긴 컸지만 자석의 변화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싫어라는 이 단어는 감정 표현이야.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대뇌가 하는 역할이지. 고등정신작용이라고 저거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고등정신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것. 현상은 우리가 분석을 했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보니까 저 규칙 안에서 일어나더래.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 하나는 이거야.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을 동시에 떨어뜨려 본다. 이게 동시에 떨어지면 당연히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동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닥에 동시에 도착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를 구리관 안을 지나가도록 떨어뜨려. 그럼 우리가 아까 방금 배운 것처럼 얘는 떨어지면서 밀고 빠져나올 땐 좌와 땡기고 해서 좀 나중에 떨어지겠지. 그럼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는 나중에 떨어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중력 포텐셜은 운동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되었음입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이 10줄이었다면 늦게 떨어졌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한 7줄 정도 됐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3줄은 어디로 가버렸어?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지. 얘가 떨어지면서 구리에 뭐가 흘렀다고? 유도 전류가 흘렀다. 유도 전류는 왜 흐른다고? 유도 기전력 때문에 흐르는 거야. 유도 기전력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은 에너지라고 했지?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3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방해했다, 싫어는 어떻게 보면 싫은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 렌츠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에서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고 하면은 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들은 올 등급합니다. 그런데 혹시 또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렌츠의 법칙은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거다. 그럼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싫어요, 근데 싫어요 하면서 X를 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렌츠의 법칙은 싫다, 운동을 방해한다,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는 되게 겉껍데기고 실질적인 건 에너지 보존이 되고 있다. 자, 그럼 왜 느려집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답이야.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전기 에너지는 왜 생겨요? 전기 에너지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분석해볼게요. 다섯 번째. 자, 이 동영상에 나오나? 오케이. 자, 지금 여기까지 내가 너무 빨리 얘기해? 괜찮지? 괜찮아? 아이고, 진짜. 어디 여기 들어올 때 혹시 뭐 입을 봉인하는 뭐 주문 같은 게 걸려가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누가 봉인은 뭐 주문 걸었어? 봉인해줘.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꾸 말하기 싫은데 자꾸 내가 말하라고 해서 너네 되게 짜증나지, 속으로. 속으로 욕해도 돼. 그걸 입 밖으로만 안 내면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무리 욕을 해도 입 밖으로만 안 내면 돼요. 자, 이 구리선입니다. 도선의 피복을 벗겨놨어. 구리는 도체입니다. 알루미늄 막대예요. 얘도 도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코일처럼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코일에 건전지나 이런 건 하나도 해놓지 않고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막대를 잡아당겨 볼게. 알루미늄 막대가 잡아당겨지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자기장은 안 변하잖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면적이 넓어지면서 4개만큼의 자속이 8개의 자속이 되어버린 거야. 면적의 변화가 자속의 변화를 일으킨 거지. 그럼 당연히 유도 전력이 만들어질 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방향. 싫어요. 얘가 많아지면 싫어요.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싫어서 나오는 걸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거지. 여기까지가 4번까지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보존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일하는 만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럼 내가 여기에 원래 힘 F를 주면 F는 MA에서 가속도가 생겨가지고 일정한 속도 증가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속도 변화가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여기에는 일정한 전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아까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질문한 게 그거지. 그럼 전기 에너지는 왜 만들어지냐? 구리,
알루미늄, 얘네들은 다 도치입니다. 도치면 뭐가 있어야 돼? 자, 육, 전, 자가 있어야 돼.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어야 돼. 그럼 알루미늄 막대에는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는 거지. 얘네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속도의 방향, 운동 이쪽으로 가고 있지.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럼 전류가 어디에서 흘러? 자기장 속에서 흐르네. 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어디로? 아래. 그럼 전자들이 힘 받아서 내려와 자꾸. 전자를 빼고 내려오면 위쪽은 뭐만 남니? 플러스만 남지. 그럼 전기력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힘 때문에 전자는 플러스로 가보고 싶어 해. 가고 싶다고.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잡아당겨도 어떤 요거 때문에 생기는 전자기력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도 난 가고 싶거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어디로 가면 돼요? 돌아가면 되지. 이쪽으로 가면 자꾸 내리니까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던 거니? 지금 여기서 뭔가 저기 뭐 자석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얘를 들어갔다 놨다 하고 이런 행위들은 내가 일을 하면서 전자들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한 거지. 균형을 깬 거야. 균형을 깨놓고 그게 다시 돌아가도록 만든 거지. 이걸 간단하게 거기까지 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내가 했던 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역학적 일률 T분의 한일과 전기적 일률 P는 VI가 결국 이 값이랑 같다는 걸 증명해 주신다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도 그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건너뛰고 다른 걸 하나 더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은 끝을 낼게요. 자,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 빼고 쓸게 T분의 델타 파이. N은 코일 감수지. 감수가 몇 번 감았어? 한 번 감은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시간분의 델타 파이는 BS. B가 변했어, S가 변했어? S가 변했지. S가 변했어. 면적이 변했다. 면적의 변화는 뭐 곱하기 뭐니? 요거를 내가 X라고 하고 요 알루미늄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변한 길이는 X 곱하기 L이지. 그래서 T분의 B 곱하기 X 곱하기 L이야.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달린 거네. V라고 하는 게 이거지.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에 X를 달린 거니까 그라고 전자기 유도에서 이 두 개 유도 기전력 두 개 외우는 거예요. V는 N 곱하기 T분의 델타 파이 기본식 하나랑 이게 이런 상황으로 나왔을 때 브라보 하나 외우시면 돼요. 뭐 어떨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속도가 빠를수록 알루미늄 막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리고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여러분 속도가 일정하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도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이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도 점점 세지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알루미늄 막대를 이제 가만히 봅시다. 마지막 이 알루미늄 막대기는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어디서 나와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되는 거지. 이 알루미늄 막대기는 내가 역학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건전지가 된 거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건전지가 됐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기전력을 만드는 거지. 역학적 일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 학교가 몇 분 수업하고 몇 분 쉬지? 50분에 10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보통 고등학생들은 50분이 최대 집중력이고 그 이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따주려가지고 꽤 많이 버텼네. 우리 아까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고요. 내가 이거에 추가로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쉬었다 하고 프린트. 저기 수능 특강 안 갖고 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1명 2명 알았어. 수능이 아니라 잘했어. 수특불 알았어.